미국 방산 전문지 기자가 태국 대표단과 함께 한국 방위산업 전시회를 취재하러 갔는데 태국 관료들이 한국 무기를 보고 갑자기 말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태국 국방부 차장이 전날까지 한국 무기를 조롱하며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다고 비하했는데 실물을 본 순간 완전히 침묵에 빠져버렸죠. 이 미국 기자가 목격한 태국 관료들의 급변하는 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걸까요? 저는 사브리나 로웰입니다. 미국 방산 전문지 글로벌 디펜스 리포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29살이고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방위 산업을 취재해왔습니다. 이번엔 태국 방위청 공식 초청으로 서울국제방위산업전에 동행 취재를 하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그냥 평범한 출장이었습니다. 태국 대표단과 함께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 방위산업이라.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뒤처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 라운지에서 대기하면서 태국 대표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들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차이 테바티 차장이 가장 목소리가 컸죠. 국방부 해외조달국 차장이라는 직책답게 웬만한 무기체계는 다 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평가는 정말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해봤자 기껏해야 조립 수준 아닌가요? 피차이 차장의 이런 말에 다른 대표단 멤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그들의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실제로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한다고 해도 핵심 기술은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져온 것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가진 첫날 저녁 회식 자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차이 차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죠. 한국 무기는 껍데기만 번지르르 합니다. 실전에서 써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수출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군사 강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신생국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나토 표준은 미국이 최고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피차이 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태국도 결국 미국제나 중국제 중에서 선택해야 해요. 한국은 그냥 구색 맞추기용이죠. 회식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태국 대표단은 한국 무기체계의 신뢰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인정하지만 핵심 기술력이나 실전 검증 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취재가 그냥 형식적인 의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태국 대표단은 예의상 둘러보고 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정도로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무역 박람회 취재라고 여겼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태국 대표단은 한국 무기체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고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실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한국 방위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도 그저 예의상 인사만 나눴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저와 태국 대표단은 속으로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볼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사전 조사를 해보니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만 그런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서울국제방위산업전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피차이 차장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한국 무기들 보면 실망할 텐데 마음의 준비나 해둬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피차이 차장의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죠. 아덱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전시홀 중앙에 K2 전차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옆으로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실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모형이나 사진이 아니라 실제 무기 체계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라는 정도의 감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대표단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피차이 차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지더라고요. 어라, 피차이 차장님, 왜 갑자기 말을 못하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던 피차이 차장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동자는 K2 전차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 한 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K9 자주포는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고 벌써 9개국에 수출된 상황입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이 주요 고객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한다고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무기 공급국들을 제쳐두고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말인가요? 태국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KF-21 전투기 앞에서는 모두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은 받았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 기술이에요. 한국 측 설명을 듣고 있는 피차이 차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심리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가 뭘까요?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외관상으로만 봐도 서방 선진국 무기들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세련되어 보이기도 했어요. K2 전차 앞에서 한국군 관계자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전차는 현재 한국군이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양입니다. 수출용 버전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무기를 그대로 수출합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무기 수출국들이 자국용과 수출용을 구분해서 만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핵심 기술은 숨기고 성능을 낮춘 버전을 수출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자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양을 수출한다고요? 피차이 차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그렇게 비하했던 사람이 실물을 보고 나서는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요? 전시장 곳곳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한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설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 체계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정말 실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요? 전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실탄 사격 시연 영상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K9 자주포의 실제 사격 장면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서 자주포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고 연사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관람석에 앉아있던 태국 대표단 전원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어요. 스크린 속 자주포의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새로운 위치에서 연속 사격을 하는 모습까지 완벽했습니다. 피차이 차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쇼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와 달리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쇼라기엔 이 정확도는 이상하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 나라 무기 체계를 취재하면서 나름의 안목이 생겼거든요. 스크린 속 자주포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정확도와 연사 속도는 웬만한 서방 무기 체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영상이 끝난 후 한국 측 브리핑 담당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최대 40km이고 분당 6발의 연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터키, 노르웨이, 폴란드 등에서 실전 배치되어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실전 배치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지역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실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태국 대표단의 분위기는 점점 더 진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견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한국 방위산업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특히 피차이 차장의 침묵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그렇게 폄하했던 피차이 차장이 왜 갑자기 말을 잃었을까요? 혹시 실제로는 한국 방위산업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시연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들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자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 화력 통제 시스템, 그리고 기동성까지 모든 면에서 독창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개발된 건가요? 저는 한국 측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물론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하지만 시스템 통합과 핵심 기술은 완전히 국산화되어 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한국 방위산업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조립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무기체계 개발업체였던 거죠. 태국 대표단의 침묵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시장 견학이 끝난 후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특별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태원 박사였습니다. 전직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기체계 개발을 총괄했던 분이고 현재는 방산 민간 싱크탱크에서 자문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김태원 박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위협을 겪으면서 스스로 기술을 키워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실존적 위협 앞에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다는 거죠. 단순히 수출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산업이었던 거예요.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김태원 박사의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저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러시아는 풍부한 경험으로, 중국은 거대한 물량으로 무기를 만들어 왔다면 한국은 생존 본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온 거였어요. 한국은 수출용 무기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무기를 그대로 수출하죠.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 수출국들이 자국용과 수출용을 구분해서 만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핵심 기술은 숨기고 성능을 낮춘 버전을 수출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김태원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용할 무기를 만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직접 써야 하는 무기니까요. 그래서 품질에 타협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 방위산업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실존적 위협 앞에서 무기를 개발해왔고 그 결과 실용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기체계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원 박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늘 위협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발전해온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무기들은 모두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좋은 무기는 만들지 않아요. 김태원 박사의 이런 말씀에 저는
왜 한국 무기가 해외에서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용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들이었거든요. 태국 대표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특히 피차이 차장은 김태원 박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심리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시간에는 한국방위산업체 전시 부스를 자세히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K방산 전시장 한가운데로 이동했을 때 태국 대표단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피차이 차장은 한국 측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 한 분이 K9 자주포의 실전 운용 사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국경에서 운용한 결과 K9의 생존율이 기존 자주포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기동성 때문이죠. 그 설명을 들은 피차이 차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중국산 무기 가격만 언급하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중국산이 더 저렴하지 않나요? 피차이 차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싸구려 무기는 전장에서 책임지지 않죠. 그 말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기의 가치를 단순히 가격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죠. 태국 대표단은 점점 더 침묵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피차이 차장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견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한국 방위산업의 수준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시장에서 만난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허세나 과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성과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말하는 거죠. 한 관계자의 이런 말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용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이었어요. 피차이 차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그렇게 폄하했던 사람이 실물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방위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무기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교육훈련, 기술 지원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닙니다. 고객국이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왜 한국 무기가 해외에서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태국 대표단의 침묵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앞에서는 모두들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실제로 보니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강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독자적인 루트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태국 대표단과는 별도로 움직이면서 한국 무기체계의 해외 운용 사례를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특히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의 실제 평가가 궁금했거든요. 먼저 노르웨이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노르웨이 국방부 소속으로 한국에 파견 나와 있던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K9 자주포 도입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분이었습니다. K9이 없었다면 우리는 훈련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의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이고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용해왔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북극 환경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K9의 성능이 기존 자주포보다 월등했습니다. 특히 극한 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지역에서만 작동하는 무기가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였던 거예요. 이어서 폴란드 군사 전문가와도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나라였거든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실전 검증된 무기가 필요합니다. K9과 K2는 그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어요. 폴란드 전문가의 이런 평가는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잖아요. 그런 곳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터키 쪽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터키는 실제로 한국 자주포를 실전에서 운용한 경험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보니 터키군이 한국 자주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무기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성능을 인정받아서 선택받은 거였어요. 에스토니아 군사 전문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K9 도입 후 우리 포병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신속한 화력 지원 능력은 기존 장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용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기존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기자단 인터뷰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태국 대표단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공개석상에서 직접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차이 차장님, 한국 무기에 대해 여전히 껍데기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피차이 차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태원 박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국방은 외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듭니다.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차이 차장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기자들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 수출 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태국 대표단은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였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과 실제로 본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피차이 차장에게 접근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어요. 다만 제가 던진 마지막 질문에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한국 무기를 비하했던 사람이 이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김태원 박사와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방위산업의 철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합니다. 전장에서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출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 설명하더라고요. 오히려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오히려 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무리한 홍보나 과장 없이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모습이었거든요. 태국 대표단의 침묵은 마지막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번 취재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리포트에 게재할 장문의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이번 경험이 제게는 정말 큰 전환점이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솔직하게 제 심경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나는 오만했다. 한국은 전쟁 위협 앞에서 누구보다 냉철했고 실용적이며 독립적이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방위산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선입견만으로 판단했던 거였어요. 칼럼에서 저는 태국 대표단, 특히 피차이 차장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 무기를 폄하했던 사람이 실물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말을 잃었던 그 순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한국 무기 앞에서 말 잃은 태국 관료, 그날의 침묵은 역사에 남아야 한다. 이 문장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차이 차장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기존 편견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침묵이야말로 한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실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칼럼에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독특함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실존적 위협 앞에서 발전해온 역사, 자주국방이라는 철학, 그리고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법까지 모든 것이 특별했어요. 한국은 화려한 스펙이나 거대한 물량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무기를 만든다. 자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양을 수출하는 것도 그런 철학의 결과다.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저는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김태원 박사의 말씀들도 인용했습니다. 국방은 외형이 아니라 신뢰라는 그분의 말이 한국 방위산업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겠다는 다짐도 함께 담았어요.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다. 나는 이번 취재를 통해 그 장벽을 허물 수 있었다. 한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은 나에게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칼럼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단순한 취재 기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한 글이었거든요. 이 칼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글로벌 디펜스 리포트에 게재된 후 이 칼럼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견도 보내왔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피차이 차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는 제 칼럼을 읽고 나서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태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더 많은 진실을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